10, 9, 8, 7, 6, 5, 4, 3, 2,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저녁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요, 오늘 정쇼는 아주 특별하신 분과 흥미로운 주제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원장님 인사부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네, 잘 그러게요. 지내셨을까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주 아, 뵙고 싶은데 그죠? 이 무서운 코로나 네, 때문에 맞아요. 요새는 참 안부 인사를 여쭙기도 어려워요. 워낙 네. 다들 힘들고 네. 이렇게 좀 지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네요. 네, 네. 저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또 원장님과 저희 비욘디는 워낙에 인연이 깊지만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제 정쇼로 한번 모셔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쵸? 네. 바로 탈모.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몇 년 전에 이미 그 탈모로 고생하는 분들이 1000만이 넘었다 이런 네. 기사가 있더라고요. 맞나요, 사실 선생님? 그 기사가 뭐 네. 건강보험 통계상 뭐 맞아요. 그 추산을 해보면 1000만 네, 네. 명이다라는 게 있는데 네. 사실 그거는 엄밀하게는 팩트 체크를 좀 해보긴 해야 돼요. 아, 그런가요? 네, 엄밀하게는 팩트 네, 네, 체크 네. 해봐야 되고 네. 사실 남성 탈모 인원이나 우리가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통계로 잡히는 거는 이런 남성 탈모나 여성 탈모 같은 것보다는 원형 탈모 뭐 이런 질환 위주의 어떤 탈모 통계가 주로 잡히고 네. 남성 탈모라든가 여성 탈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계 잘 안 잡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잡혀 있는 어떤 통계를 가지고 추산했을 때 그 정도 아닐까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어떤 뭐 탈모를 어떤 그 병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은 1000만이 안 될 거고요. 하지만 그 탈모라는 그 범주를 조금 더 넓혀서 진짜로 탈모를 갖고 있는 사람의 어떤 인원을 우리가 추산을 해보면 네. 저는 1000만이 훨씬 넘을 거라고 그럴 것 생각해요. 같아요. 네. 거의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성인 남성은 맞아요. 뭐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다 탈모 고민이 있고요. 여성들도 맞아요. 뭐 한 20대 중반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들 슬슬 네, 조금씩 맞습니다. 모발에 대한 고민이 있죠. 저도 머리가 그렇게 빠져요. 진짜 한번 감고 나면은 네. 이게 뭐야 할 정도로 진짜 무서워 죽겠어요, 원장님. 정 PD님은 저체중 때문에 빠질 것 같은데요. 너무 정말요? 날씬해서. 근데 제가 원래 머리숱이 정말 많았는데 네. 점점 좀 줄어가고 있어가지고 저도 걱정이 됩니다. 오늘 주제는 남성 탈모긴 한데 맞아요. 한 가지 이걸 얘기를 하자면 네. 여성들은 정말 잘 드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저는 외국 여행을 잘 가는데 외국 여행 가서 보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제일 날씬하고 제일 이뻐요. 근데 그만큼 어떤 적절한 영양분의 섭취가 조금 부족할 수 있고요. 게다가 여성들은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은 네.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생리라는 게 피거든요. 자기 어떤 철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소모가 있어서 잘 드셔야 되는데 정 PD님 같이 이렇게 너무 날씬한 분들은 약간 만성적인 그 영양 부족에 좀 있어요. 그래서 잘 드셔야지 안 그러면 점점 머리가 가늘어지죠. 그래서 저도 주의하겠습니다. 네. 사실 다음 정쇼는 이제 여성 탈모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니까 그 얘기는 좀 더 다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의 주제는 정말 남성 탈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남녀노소가 정말 이 탈모로 고생하는 만큼 그 카더라 뉴스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네. 뭐 검색해도 네. 무성한 그런 소문의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정말 그 유명한 내용들을 위주로 의학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좀 팩트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10가지를 한번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상의를 통해서 한번 꼽아봤는데요. 그 내용들을 원장님께서 의학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마음껏 질문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러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제비님 항상 들어와 주신 제비님도 너무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난 누구랑 놀지님도 들어와 주셨네요. 그리고 전원죽태님, S별이님, 딸기80님, 그 다음에 503대님, 뭐 G와우님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딸기80님이 굉장히 익숙한데요. 그죠? 저희 네. 항상 들어와 주시는 네. 너무 감사한 제가 구독자분이세요. 제가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자주 뵙는 그 아이디가 맞습니다. 딸기팔공님이시거든요. 맞아요. 반갑습니다. 너무, 네, 댓글도 너무 열심히 달아주시고 건강하시죠? 질문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S별이님 여성 탈모도 달아주세요라고 했는데 다다음 주 정쇼에 여성 탈모 팩트체크 10가지로 다룰 예정이니까요. 다다음 방송도 꼭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오늘 남성 탈모 팩트체크 10가지 준비해주신 내용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뭐 거의 20대 남성분들이 진짜 99.9% 네, 고민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20대 남성입니다. 머리숱이 줄고 샴푸를 할 때 빠지는 모발이 늘었습니다. 탈모 시작된 걸까요? 네, 탈모죠. 어때요? 탈모 맞습니다. 자,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 탈모라는 그 범주는 네네네. 사실은 이 탈모 우리가 아마 이 20대 남성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분은 네. 여기서 말하는 탈모는 남성형 탈모, 바로 그 남성 대머리 증상을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우리가 단순히 탈모라고 할 때는 모발이 빠지는 모든 그 상황이 다 탈모죠. 그러니까 이 탈모라는 범주 안에는 남성형 탈모도 포함이 될 테고 어떤 영양 부족에 의한 어떤 탈모 네. 혹은 병적인 원형 탈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거예요. 굉장히 큰 카테고리, 탈모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자, 근데 이 범주를 줄여서 남성형 탈모, 네. 남성 대머리 증상이냐 아니냐, 요거를 가지고 봤을 때는 단순히 머리숱이 줄고 샴푸할 때 빠지는 모발이 늘었다고 해서 남성 탈모, 대머리 증상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 또 그건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면 오. 타고난 모발이 좀 약한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 대개는 여성들이 좀 모발이 약한데 남성 중에도 모발이 굉장히 약한 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머리를 자꾸 만져봐요. 또 아. 내가 오늘은 얼마나 빠지지? 신경을 쓰니까 또. 딱 요 자세, 요 자세로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거는요 일부러 뽑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같은 강도로 당기더라도 네. 그러니까 머리가 튼튼한 사람들은 안 빠지죠. 근데 음. 워낙에 타고나게 머리가 좀 약한 그 모발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샴푸할 때, 또 샴푸할 때 많이 이렇게 감잖아요.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이 샴푸를 막 하면서 문지르면서 얼마나 빠졌지 당겨서 또 본단 말이에요. 아, 그 확인을 하는 것 자체가 더 자극이 그렇죠.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물리적인 자극을 주면서 일부러 잡아당겨 빠지는 모발. 혹은 그 또 드라이하면서 막 털잖아요. 맞아요. 세게. 남자들 또 화끈하게 네. 그러면서 또 빠지니. 근데 그거는 진정한 남성 탈모라고 할 수 없고요. 어떤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그렇게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모발이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대머리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어떤 빠지는 패턴, 모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봐서 판단을 해야 돼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 원래부터 이렇게 막 굵고 모발이 튼튼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그렇게 막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지 않고 그냥 밤에 잠만 자고 일어났는데도 베개에 좀 빠지는 털이 묻어 쌓여있다. 있고, 네, 아. 베개에 빠지는 털이 좀 묻어 있고, 네. 머리가 옛날보다 가늘어져가지고 자꾸 머리가 주저앉고, 어, 머리가 가늘어지는 거에 아주 대표적인 사인은 머리가 주저앉아요. 힘이 고등학생 없는 거죠. 때는 고등학생 때는 머리만 대충 머리 감고 빗어도 이게 머리가 잘 가르마도 갈라지고 잘 섰는데, 네. 이게 대학생이 되고 직장에 들어갔더니 그냥 머리를 빗으면 자꾸 주저앉네. 그리고 느낌이 얼굴이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윗머리가 주저앉으면 상대적으로 옆머리가 더 많은 것 맞아. 같이 또 뽕이 느껴져가지고 중요하잖아요. 네. 그 느낌이 왠지 머리가 커진 것 같은 어. 느낌이 들고 그때는 아 이건 진짜 남성 탈모에 의해서 머리가 빠지는구나 그렇게 아. 생각할 수 있죠. 또 대표적으로 거울로 보면 네. M자가 파고 들어가고 뭔가 머리 감을 때 머리에 샴푸를 묻히고 나서 물을 묻히고 나서 거울을 봤을 때 그런 네. 가르마가 확 갈라지거든요. 네네네. 갑자기 가르마가 휑하게 보일 때 어머. 그럴 때는 아 이게 진짜 남성 탈모에 의해서 머리가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빠지는 것보다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중요한 사인이다라고 그리고 좀 전체적인 정리를 할 수 어떤 있을까요? 패턴 모양을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원장님은 딱 보면은 각이 나오시겠네요? 맨날 하루에 몇십 명씩 네네. 이분들 보니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모자 자주 쓰면 머리가 빠지나요라고 질문 주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신데요. 네. 요거 저희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팩트체크 1 해봤고요.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 이것도 너무 궁금해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잖아요. 뭐 네네. 한 세대 걸러서 탈모가 온다. 아니면은 또 뭐 모계 유전이어가지고 그렇죠. 뭐 이거는 X 염색체 있다. 네. 아니다. 뭐 유전 아니다. 환경에 의한 게 더 크다. 여러 가지 정말 네. 말들이 많은데
어떨까요, 원장님? 기본적으로 네. 지금 이제 얘기하는 탈모는 이제부터는 남성 탈모, 즉 남성 네. 대머리 증상에 이제 우리가 그 카테고리에 범주를 두고 얘기를 할게요. 기준을 두고. 네. 기본적으로 남성 탈모는 유전적인 영향이 있어요. 유전적인 있다라고 영향이 하면, 네.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아, 절대적이다. 네, 절대적으로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유전적인 영향이라는 게 반드시 부모님한테 그게 대머리가 보여야 되고 혹은 할아버지한테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집안에 누가 대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남성 탈모가 현상이 나타나고 그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아닌가요? 네, 그래서 어떤 오. 탈모의 소인을 갖고 있는 부모님과 아버님과 어머님이 별로 그 두 분 다 탈모의 어떤 표현형은 안 돼 있지만 탈모의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는 두 분이 만나서 자식계에서 탈모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유전자에는 있지만 부모님한테는 이게 표현이 그렇죠.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게 유전형과 표현형의 차이예요. 네네네. 그래서 유전의 어떤 특질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표현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떤 유전적으로 남성 호르몬에 민감하고 남성 호르몬 중에서도 그 DHT라고 하는 남성 탈모를 만드는 호르몬이 있어요. 네. 우리 모발이 그 남성 호르몬에 민감하고 혹은 그런 호르몬을 잘 받아들이는 남성 호르몬 수용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모발에 많이 발현돼서 갖고 있는 그런 사람에서 나타나는데 오. 재밌는 거는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유전형은 똑같아요. 네. 유전적으로 일란성 쌍둥이 똑같은데 한 명은 탈모가 되고 한 명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 자, 그런 사람들은 환경이 작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라는 어떤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고 그래도 뭐 식성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혹은 누구 한 명은 굉장히 성실할 수 있고 누구 한 명은 술주정뱅일 수도 네. 있고 그렇죠. 그게 그렇게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이런 일란성 쌍둥이들에서도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보고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럼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느냐 봤을 네. 때 가장 많이 작용한 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네. 음주와 흡연. 아, 정말요? 네네. 음주와 흡연. 메모. 네. 메모합시다, 여러분. 진짜 흡연은 백해무익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말. 정말로. 머리 정말 탈모가 정말 큰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정말 흡연 정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러니까 유전적인 게 조금 더 절대적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환경도 중요하다. 네, 유전적인 소인이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기본적으로 유전적 소인이 있지만 자기가 어떤 그 환경적인 요인을 잘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탈모의 어떤 시기를 좀 늦춘다든가 탈모의 정도를 좀 줄인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유전적인 소인의 그 유전적인 영향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너무나 그 생활이 조금 무절제하다거나 그랬을 때는 탈모가 조금 많이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꼭 어머니 쪽에 있다, 아버지 쪽에 있다 이거를 좀 한정짓기는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탈모의 어떤 그 주요 유전자가 X 크로모솜, XY 다 아시죠? 그런 거는 여성을 표현하는 게 X잖아요. 네. 네. 더블 X, XX가 이제 여성의 유전자고 네. 남성의 성 유전자가 XY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더블 X, XX를 따라서 우리가 그 어떤 탈모의 유전자, 메인 유전자가 옮겨간다라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탈모는요. 이 단 유전 패턴이 아니라 네. 다양한 복합 유전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주요 유전 패턴이 X 크로모솜, X 염색체를 따라서 가는 거는 맞지만 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탈모의 어떤 유전 패턴이라든가 어떤 유전적으로 그 탈모가 이 사람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를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판단을 그렇군요. 하기가. 네. 그러면은 뭐 우성인지 열성인지 이거를 따지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탈모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성이에요. 슬픈. 요즘 우성이라고 보는데 역시 뭐 그 표현형에 따라서 혹은 그런 어떤 유전적인 강도에 따라서 표현은 좀 다르게 다 나타날 다를 수 수 있습니다. 있다. 네. 아, 참 어렵네요. 그러면은 아까 음주랑 흡연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고기는 네. 아닌가 보다 다행이다라고 아, 이치근님이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때요? 네, 그러니까 고기가 딱 원인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모 모발이 튼튼하면 모발도 단백질이에요. 모발을 이루고 있는 주요 구조는 단백질이어가지고 단백질 보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고기 혹은 뭐 기름기 있는 음식 뭐 이렇게 그 삼기보다는 고칼로리 음식이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칼로리가 너무 높은 음식. 대개는 이제 고기나 그런 기름기 있는 음식들이 칼로리가 좀 높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고기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탄수화물로 돼 있는 음식들도 칼로리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뱃살이 늘어나죠. 네. 뱃살이 늘어나고 피하 지방, 내장 지방이 쌓이면 우리 남성들한테는 사실 남성 호르몬이라는 게 굉장히 그 고무적인 거예요. 어떤 성적으로도 그렇고 혹은 외모에서도 이렇게 좀 남자다운 모습을 표현한다고 그럴까? 근데
이 뱃살이 나오고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생기는 남성 호르몬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안 좋은 남성 호르몬이에요. 오.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작용하고 대머리를 네. 만들고 아. 여드름을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고칼로리 음식을 먹어서 뱃살이 나오고 내장 지방이 찌고 이런 것들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단순히 물론 고기가 아무래도 고기에 있는 기름기가 지방이 네. 단순히 그냥 그람당으로 따졌을 때는 탄수화물보다 열량이 높아요. 음. 근데 살이 더 잘 찌고 뭐 그러는 건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게 되잖아요. 단 네, 음식 막 땡기고. 그쵸. 그런 고칼로리 음식을 먹다 보면 지방이 쌓이고 안 좋죠. 그러니까 단순히 고기가 아니라 고칼로리 음식을 조금 자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기를 아. 드시더라도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살코기. 예, 전 안심 좋아하거든요. 안심. 네. 네. 아, 그렇군요. 또 이렇게 음식도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제가 질문이 너무 많네요.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또 음식 중에서 왜 검은 콩이 머리에 좋다 아, 이런 말 네네, 많잖아요. 이거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검은 콩에는 네. 검은 콩이나 이렇게 녹차 이런 데 들어있는 이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네네.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고 약간의 그 여성 호르몬으로 작용을 해요. 이런 네.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을 조금 기량하는 작용을 해줄 수 있어요. 남성 호르몬을 그러니까 조금 눌러준다고 억제하는 할까? 건가요?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실제로 콩을 먹는 정도로 네. 무슨 그 우리의 남성 호르몬을 억제를 할 정도로 네.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아. 그 뭐 콩도 좋은 단백질이니까 네네네. 적절히 섭취하시는 거 좋은데 네. 뭐 콩을 먹어가지고 콩을 많이 먹어서 탈모를 예방한다.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 아예 효과가 없다라고는 네네. 할 수 없지만 또 그렇죠. 그거를 먹는다고 해서 머리가 난다 이렇게 네네, 표현을 그렇게 하기는 하긴 좀 조금 너무 약하죠. 어려움이 네. 있겠네요. 네. 아,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팩트 체크 해보고 세 번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네. 잦은 샴푸가 좋다, 안 좋다? 그리고 모자를 쓰는 게 좋다, 안 좋다? 네.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떨까요? 이게 이제 뭐 요즘 말로 케바케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것도 또 OX로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두피에 음. 정말 기름기가 많고 이렇게 가끔 보면은요. 저 이제 고등학생 때랑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피부를 살짝 누르기만 해도 뭔가 기름이 줄줄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짝 눌렀는데 꼭 기름 스폰지 같은 친구들. 그런 사람들은 샴푸를 조금 자주 해야 돼요. 아, 오히려? 네, 네네. 그래서 샴푸를 자주 해서 왜냐하면 이게 두피에 쌓이는 피지와 관계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우리 몸에서 피지선이 가장 많은 곳이 얼굴과 두피거든요. 아, 두피에도 피지선이 많아요? 그 오. 피지선이라는 거는 네. 털이 나는 모낭에 네. 털구멍에 붙어 있는 게 피지선이에요. 그렇군요. 털이 많으면 당연히 피지선도 많아지는 거고요. 네네. 피지 분비가 그래서 이 두피가 굉장히 피지 분비가 많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얼굴에 기름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두피에도 기름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 여드름이 많은 분들은 두피에 모낭염이라고 하는 그 두피 뾰루지 같은 것도 많이 나거든요. 같이. 오, 그렇군요. 그렇게 뭔가 기름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네. 이 피지선에서 또 피지를 먹고 사는 그런 뭐 벌레라고 할까요? 모낭충? 그래, 뭐 약간 그런- 모낭충이라든가 혹은 모낭충보다 더 이제 좀 연관이 있는 거는 우리가 피트로스포르마크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일종의 세균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세균들이 피지를 먹고 사는데 네. 기름기가 그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머리를 잘 안 감으면 그런 균들이 늘어나고 두피 그러네요. 염증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 그것들도 또 염증에 의한 탈모가 나타날 수 또 있고요. 악화되는 원인이 될 수 네. 있겠네요. 거기다 안 좋은 남성 호르몬, 탈모를 만드는 두피에 작용한 남성 호르몬 DHT가 증가를 해요. 두피에서 또 아. 그런 균에 의해서. 네네. 그래서 기름기가 정말 많고 네. 조금만 머리를 안 감아도 뭐 아주 머리가 떡지고 힘들다 이런 분들은 하루에 한 두세 번 머리 감으시는 거 괜찮아요. 괜찮은데 근데 그런 분들도 예를 들어 계절이 한겨울 네. 한겨울에 어떠세요? 조금 건조하잖아요. 건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많이 감으면 좀 건조해지거든요. 네. 기름기가 많은 분들은 대부분은 괜찮긴 하신데 네. 너무 계절이 건조할 때는 역시 하루에 두세 번 머리 감는 게 안 좋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분의 피부 타입에 따라 계절에 따라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그냥 네. 정상인이라는 표현은 좀 그냥 아닌 뭐 것 같고 일반적인 뭐. 일반인?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네네네. 많은 인구 네. 그런 분들은 자주 샴푸하는 건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피부도 건조해지고 민감해지고 음. 하니까 샴푸는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 혹은 뭐 특별히 머리에 어떤 헤어 제품을 사용 안 하시고 야외 네. 활동이 없다 그러면 이틀에 한 번 감으셔도 돼요. 어. 저도 일요일에 머리 안 감습니다. 음. 네.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모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모자 자체가 어떤 뭐 탈모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요?
근데 그 예전에 그래서 그런 뭐 간단한 이게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네. 방송사에서 제가 이제 그 아침 방송 같은 데서 네. 그런 실험을 한 적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이게 뭐 네. 그 지원자들 몇 명을 데리고 네. 며칠간 계속 모자를 쓴 사람, 네. 뭐 모자를 안 쓴 사람, 뭐 이렇게 피지의 정도라든가 탈모의 정도 차이가 있나 이런 걸 어머, 실험을 해보셨대요, 네네. 여러분. 근데 뭐 전혀 차이 없습니다. 차이 아, 없고 그래요? 모자 자체가 안 좋을 건 없어요. 근데 다만 PD님은 모자 언제 쓰세요? 저는 모자를 잘 안 써요. 아, 안 써요? 네. 저는 머리 안 감은 날 모자 쓰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깜빡했네요. 네. 네. 머리 안 감은 날 모자 쓰는데 머리 안 감고 자꾸 모자를 쓰면 네. 당연히 두피에 별로 좋지 않겠죠. 어...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위생적인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더 네네네네. 중요하지 모자 자체가 탈모에 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스타일 모자 쓰시는 게 또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네. 머리 잘 감고 위생적으로 모자 쓰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자 네. 자체가 문제라면 군인들은 어떡하라고요? 라고 네. 의견 주신 분도 있는데 안 좋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저 막 이런 글도 봤어요. 이게 모자가 탈모에 안 좋은 게 아니라 조금 탈모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모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아.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네. 조금 일리가 있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네. 예, 막 그럴 그런 수 있을 것 글들이 같습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네네, 막 찾아봤더니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저희 저희 친척분 중에도 탈모 굉장히 심한 분 계시는데 네네네. 그 저같이 탈모를 치료하는 의사를 가까이 두시면서도 그분은 치료를 거부하시고 계시거든요. 아, 정말요? 네, 헌팅캡을 계속 쓰고 다니세요. 아. 아니 헌팅캡 아시죠? 이렇게 좀 네. 뭐 이렇게 앞에를 좀 납작해지고 하는 그 모자. 네네네. 그런 모자를 항상 쓰고 다니시거든요. 오. 그러니까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 모자를 많이 써서 그런 경향이 있어서 네, 좀 네, 또 그런 그렇게 이야기가 보일 수 나오지 있다. 않을까라는 네, 충분히 뭐 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너무 다행이네요. 다행히 이렇게 엄청 악영향이 있지는 않다라고 야구 말씀을 선수들이 계속 해주시니까. 모자 쓰시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야구 선수들을 이렇게 모자 벗을 때 보면은 잘생긴 분들 너무 그럼요. 많잖아요. 머리도 맞습니다. 풍성하시고. 네. 네, 그러니까 모자 자체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다행이네요. 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샴푸와 모자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네. 이것도 정말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헬스하면 탈모가 온다. 그래서 네. 운동을 적당히 해야 된다. 네. 사실 유튜브에 제가 탈모라는 거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이 헬스와 탈모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좀 그만큼 관심이 많지 않을까 네, 네, 싶은데 맞습니다. 어떨까요? 이 헬스 이게 이렇게 연관 짓는 게 바로 남성 호르몬 때문에 아마 이렇게 연관을 지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량이 늘어나면 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남성 호르몬도 좀 줄고요. 성장 호르몬 같은 게 줄잖아요. 네. 근데 근육량이 증가하면 나이가 들어도 남성 호르몬이나 이런 성장 호르몬에 주는 정도가 좀 적죠. 어느 정도 유지를 네. 하게 되니까 그렇겠네요. 또 뭐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비슷한 그 동년배보다 남성 호르몬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증가하는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거든요. 네. 테스토스테론인데 우리가 이 탈모와 관계된 거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테스토스테론의 좀 변형체 같은 네, 거예요. 네. 그 중간에 뭐 작용하는 효소 같은 게 있는데 네.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DHT라는 이게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탈모를 만드는 호르몬이. 네네. 그리고 만약에 DHT가 조금 증가한다 하더라도 우리 모발이 그 DHT에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네. 남성 호르몬 수용체가 발달이 돼 있어야 돼요. 그건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맞으면 뭐 헬스 같은 걸 열심히 하면서 운동을 해서 남성 호르몬이 늘어났을 때 네. 탈모가 약간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정도로 저 탈모를 헬스하면 일으킨다거나 절대 그렇지 않고요. 특히나 유산소 운동을 병행할 경우에 네네.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모발의 어떤 건강을 유지하는 게 더 좋다는 그런 연구 논문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헬스하면 오. 무조건 탈모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다행이네요. 네, 근데- 저도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 운동의 목적이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 있을 수 있고 한 가지는 좀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운동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좋은 그쵸, 체격으로. 아무래도, 네. 근데 그렇게 약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운동을 하는 분들 중에 보충제를 많이 드시잖아요. 맞아요. 보충제. 보충제. 이거 뭐 어떤가요? 단순히 단백질 보충제를 그냥 좀 그 식품에 조금 더 내가 단백질을 먹는 식으로 어느 정도 드시는 거는 전 뭐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근데 그 단백질 보충제를 좀 과하게 밥처럼 막 너무 드시거나 아니면 아. 다른 여러 가지 보충제, 심지어는 그 단백질 보충제에 그 만드는 회사에서 저도 이게 예전에 그 추정 60분 맞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약간 그런 탐사 프로를 통해서 예전에 봤는데 네. 그런 보충제에다가 약간 에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좀 맞아요. 섞는 회사가 있대요. 네네. 왜냐면 이게
식약처나 우리나라 식약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거를 뭐 성분을 막 검사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직구하는 제품의 네,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네, 만든다라고 맞습니다. 그냥 신고하면 그냥 허가를 내주는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제도라고 네, 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에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게 섞여 있을 경우에는 이제 탈모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생길 수가 있죠. 그때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막 정말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드시는 게 그렇죠.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꼭 후기를 드리고 보고 후기에 싶습니다. 이 회사의 어떤 보충제 이걸 먹었더니 예전에 다른 거 먹을 때 안 그래도 이걸 먹으니까 근육도 쫙쫙 붙고 너무 운동이 효과가 너무 잘 좋다. 돼요. 그건 의심해 봐야죠. 이거는 오히려 더 네. 의심을 해봐야 된다. 네. 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유튜브에 제가 막 영상들을 봤을 때 헬스를 멈췄더니 머리가 난다라는 그런 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네.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죠. 그 사실 저한테 진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 중에 네네. 정말 그 탈모고 뭐 예전에 비해서 머리도 너무 빠지고 그러는데 저는 탈모로 진료를 하러 오시면은 제가 한 10군데 이상 머리를 당겨보거든요. 네네. 안 빠져요. 그러니까 자기는 줄줄 빠진대요. 네네. 근데 그러면 제가 당겼을 때 빠져야 돼요. 그게 객관적으로 네.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객관적인 시선에서 볼 때랑 주관적으로 자기가 볼 때는 침소봉대라고 그쵸, 그러죠. 맞습니다. 작은 것도 크게 이렇게 네.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왠지 그렇다고 네. 하니까 나도 그런 네, 것 같아. 네, 네. 그래서 라고. 물론 그렇게 그 헬스를 멈추고 나서 머리가 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그 말씀을 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직 제가 모르고 있는 어떤 현상이라든가 네, 그렇죠. 아직 뭐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그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네.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네네. 어떤 운동과 그런 탈모의 관계는 오히려 운동을 잘해서 네.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그러면은 적절한 좋은 방법으로 운동하시면 저는 네. 모발에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너무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질문 하나 주셨는데 그 아까 테스토스테론에서 DHT로 변환이 일어나야 그게 탈모에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이어르님 질문이 이제 그러면은 그게 언제 변환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내가 네. 약 말고 뭐 바꿀 수 있는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건 아직 좀 힘들까요? 네, 그렇게 이렇게 변환하는 거를 막는데 그거를 약을 안 쓰고 그 어떤 그 이제 변환할 때 작용하는 효소가 있어요. 네네.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효소가 네네. 있는데 그 효소를 타겟으로 해서 약을 쓰지 않고 그거를 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남성 탈모를 진짜로 어떤 탈모의 증상이 나타나고 남성 탈모를 좀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약을 먹는 건 필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헬스 관련해서 이렇게 헬스를 하고 나서 보통 이제 샤워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젖은 머리에서 빗질을 하는 게 좋은지 말리고 나서가 좋은지 요거는 조금 뭐 저는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거는 어떤 뭐 과학적인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네. 상식적으로 이렇게 약간 넌센스처럼 사실 그런 선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 머리가 잘 마르면 덜 엉키잖아요. 근데 머리가 덜 말라 있으면 좀 엉키죠. 그렇죠. 빗질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자극으로 더 이렇게 엉키면 좀 자기도 모르게 좀 땡기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네, 그런 과정에서 조금 머리가 더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저는 잘 말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네. 이게 잠자는 과정에서도 잠자거나 뭐 이럴 때도 좀 젖은 머리는 베개 같은 데 이렇게 문지르면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 그 섬유에 들러붙는다 그럴까요? 그러는 과정에서 당겨지는 그 힘이 좀 더 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머리를 감는 분들은 잘 말리고 주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5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5번째. 이거 또 많이 좀 걱정도 하고 궁금도 하고 하실 것 같은데 머리숱이 이제 준 거를 내가 알았어요. 네. 그러면은 탈모약 복용 시작해야 할까요? 진짜 이게 그 나이가 들면서 어떤 뭐 건강적으로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조금씩 머리가 가늘어지고 그러면서 네. 이제 그 머리숱이 줄어드는 남성 탈모다 약을 드셔야죠. 네, 그러니까 드시는 게 맞다.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남성 탈모 치료에서 어떤 우리가 약 말고도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일단 그 모든 치료법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약은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그런 남성 그 DHT를 줄일 수 있는 그 억제하는? 약을 네. 얘기하는 건데 네. 그 약을 드시는 거는 필수예요. 필수. 정말 그 탈모가 고민이 되신다 그러면 약을 드시는 거는 무슨 다른 옵션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필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꼭 드시는 거를 권장한다라고 설명을 주셨네요. 하나 또 네.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네네. 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 약의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네, 뭐 임신 뭐 네, 대표적으로. 뭐 약에 대한 네. 막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요. 네네네.
저는 너무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약의 어떤 부작용이나 그런 빈도도 굉장히 낮고요. 네네. 그 이 약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약들이 안전하고 그쵸. 그 부작용 빈도도 낮고 만에 하나 부작용이 있으면 그냥 그때 끊으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아직 생기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까 막 미리 걱정하고 물론 그 부작용이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거나 약을 끊어도 계속 지속되는 부작용이라 하면 네. 미리 걱정을 해야겠죠. 근데 이 부작용은 충분히 조절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고 네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을 끊으면 또 다 줄어드는 부작용이니까 만약에 너무 심각하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네네. 그냥 약 드셔보시고 정 너무 안 불편하시면 맞는다. 너무 안 하면은 맞으면 뭐 중단해야죠. 중단하는 게 좋다. 네. 사실 이게 아무래도 조금 호르몬 제제가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이거는 같은데 호르몬제가 아니에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거나 호르몬을 네. 보충하거나 사실 그런 약이 아니라 네네. 테스토스테론에서 DHT로 변환하는 걸 억제하는 중간에 거. 효소를 블럭하는 약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호르몬제가 아니에요. 이 약은.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호르몬제라고 생각하면 좀 더 거부감이 들 수 있잖아요. 그쵸, 뭔가 그쵸. 내 몸에 작용하는 뭔가 어떤 호르몬이 뭐 증가할 것 같다. 네, 막 감소할 항상성을 것 막 같다. 흔들려가지고 내 전체적인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호르몬제 아닙니다. 네, 호르몬제 아닙니다. 아까 네. 설명해 주셨던 대로 그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변환하는 거를 억제해주는 약이다. 라고 또 자세히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5번째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셨고 6번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째, 이거 사실 먹는 약으로는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두타스테라이드랑 피나스테라이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두타스테라이드가 앞머리 탈모에 더 좋다던데 사실인가요?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하셨고 네. 그 다음에 또 두타스테라이드가 성기능 부작용이 더 많다. 이런 궁금증도 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타스테라이드하고 피나스테라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 우리가 아까 제가 이거는 호르몬제가 아니라 효소를 억제하는 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네. 변화시키는 효소를 변화시키는 효소가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타입이 1, 2, 3가 있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근데 그 3의 작용은 아직 잘 모르고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이 되고 중요한 건 1, 2예요. 근데 두타스테로이드는 1, 2를 다 블럭을 해요. 네. 피나스테로이드는 2만 블럭을 해요. 이게 그 두 가지 약의 큰 차이다라고 알려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차이는 뭐냐면 타입 1을 두타스테로이드가 1을 블럭하는 거는 모발에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두타스테로이드가 보면 사실은 작용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그 이유는 타입 2, 피나스테로이드도 블럭하고 두타스테로이드도 블럭하는 타입 2에서도 두타스테로이드가 피나스테로이드가 한 3배 정도를 더 강력하게 블럭을 해요. 그렇구나.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입 1, 원투를 두 하는 가지를 것보다 다 블럭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에 타입 2에서도 있어서? 훨씬 더 강력하게 블럭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강력하면 좋죠. 강력하면 좋은데 이 DHT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필요해요. 있어주는 게 좋은데 네네. 두타스테로이드는 우리가 모발을 좋아지게 할 때 필요한 것보다 좀 더 과하게 억제를 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작용을 해야 되는 DHT까지도 조금 억제하는 그런 게 있고 네네. 물론 그 정도가 어떤 우리 몸에 진짜로 큰 막 대부분의 사람에서 문제를 만들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네, 대부분에는 안전하게 쓸 수 있지만 네. 일부 이 두타스테로이드라는 약에 민감한 분들에서는 뭐 당뇨가 조금 심해진다든가 혹 근육량이 줄어든다든가 하는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발생할 피나스테로이드는 수도 있다. 그런 네. 가능성이 좀 적죠. 근데 다만 이제 모발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두타스테로이드가 피나스테로이드에 비해서 이거는 연구자마다 다르게 얘기하는데 동등한 효과를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저의 임상 경험에 의하면 두타스테로이드가 조금 더 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피나스테로이드를 쓰다가 효과가 약한 분들한테는 두타스테로이드를 저도 처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부터 두타스테로이드를 처방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필요한 정도보다 좀 더 강하게 억제하는 과하게 게 억제를 한다. 조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기능 부작용.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이 부분이 두타스테로이드가 피나스테로이드보다 이거는 확실히 많습니다. 확실히 많다. 네, 확실히 많고 네. 심지어 일본 피부과학회에서 2017년에 발표한 탈모 가이드라인에는 두타스테로이드의 성기능 부작용을 10%까지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10명 높은 먹으면 한 수치네요. 명이면 굉장히 높은 네네네네. 수치죠. 근데 그 전에는 두타스테로이드의 어떤 성기능 부작용을 연구자마다도 다르게 얘기하는데 피나스테로이드랑 거의 동등하다라고 얘기하는 연구자들도 있었는데
아예 일본 피부과학회에서 그렇게 못을 박아버리더라고요. 그래요? 10%뭐 이런 식으로. 사실 10%면은 좀 굉장히 좀 유의한 그런 네네. 숫자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직접 네. 처방을 하면서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제 느낌은 어쨌든 두타스테로이드가 피나스테로이드보다 성기능 부작용이 조금 더 많을 수 있고요. 다만 모발의 어떤 그 진행을 막아주는 효과 혹은 조금 잔털이 올라오게 하는 효과는 두타스테로이드가 약간 더 강할 수 있습니다. 피나스테로이드보다. 그렇군요. 네, 지금 딸기팔공님이 또 후원을 주셔가지고 너무 네. 감사합니다. 요거 감사합니다. 질문 저희가 잘 쌓아놓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천천히 요 방송 끝나고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제가 알기로 그 피나스테라이드는 성기능 부작용이 2% 정도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기능 부작용에 대해서 더 우려를 하고 그런 건지 실제로 좀 궁금해요. 2%도 안 돼요. 그래요? 임상에서 보실 때는 네네, 2%도 실제로 안 2%도 된다.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 연구 결과도요. 네. 처음에 그 초기에 피나스테로이드를 먹거나 그랬을 때 나타나는 성기능 부작용이 한 2 내지 5%까지도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2에서 5% 정도라고 그러는데 대개는 약을 먹다가 보면 그냥 사라져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떤 정신적인 약간 플라시보라고 그렇죠. 플라시보 효과 하나요? 같은 게 네. 조금 많이 있고요. 네네. 대부분은 사실은 괜찮습니다.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이렇게 성기능이라는 게 이게 남자들한테 되게 민감한 문제인가 봐요. 네. 그래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탈모약 드시면서도 뭐 생활 잘하시고 뭐 결혼해서 결혼 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딸기팔공님이 프로페시아는 여성도 복용해도 되나요라고 하는데 요거는 네. 남성형 탈모에 네, 남성용 탈모에 쓰는 사용하는 거고요. 약입니다. 여성에게는 금기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 얘기는 아마 제가 여성 탈모 때 다시 한번 네. 제가 언급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사실 이 약은 네. 정말 핫한 약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요거는 또 다음 주 저희 정슈 여성 탈모에서 다뤄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사실 질문이 너무 많은데 일단 팩트체크 10가지 해보고 한번 순서대로 받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 말고 다른 약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말고 다른 약도 있어요.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가장 대표적인 약이고요. 네.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알기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약들이 우리가 탈모에 뭐 소팔메토라는 것도 좀 알려져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약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약들마다 어떤 기전이 다 다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남성 탈모에서 그 변환하는 DHT 이게 네. 일단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얘를 억제할 수 있는 약은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뿐이에요. 음. 그래서 일단 남성 탈모를 치료한다 그러면 뭔가 이 약과 안 맞는 특별한 부작용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를 쓰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넘버원 가장 첫 네, 번째로. 네. 그러니까 이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는 이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약을 먹는 게 마치 그 모발이 막 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약의 이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의 효과는 유지예요. 빠지지 않게 네, 하는 거. 더 이상 그 네. DHT의 영향을 줄여서 지금까지 빠지게 작용을 하는 그 작용을 멈추니까 더 이상 남성 호르몬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얘네들이에요.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약해진 모발이 공격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자생력이 있는 모발은 좀 굵어질 수 있겠죠. 네네. 약간 굵어지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실제로 뭐 없는 머리가 막 나거나 이게 무슨 발모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네네. 이걸 발모제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인데 발모제가 아니라 유지하는 약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내가 진짜 어떤 지금 상태에서 내가 유지만 돼도 나는 좋다. 약만 드시면 돼요. 이 약만 드시면 돼요. 네. 근데 내가 유지뿐 아니라 어떤 미용적인 개선을 좀 만들고 싶다. 나는 네, 머리가 네. 좀 나야 돼.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약들을 플러스로 써야겠죠. 네. 그게 뭐 요즘에 많이 선전하는 그런 효소 복합체 상품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네, 뭐 판시드? 네, 이런 맞아요. 거. 판시드, 네. 판토가 뭐 네. 마이녹시레스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런 식의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네. 근데 이런 혹은 이제 바르는 미녹시딜이라든가 먹는 네. 미녹시딜도 그런 식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이고. 근데 이런 약들도 앞에 얘기했듯이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기본으로 깔고 추가로 하는. 네, 그렇죠. 더 사용하는. 이렇게 뭔가 플러스를 원할 때 그 효과가 있는 거지. 네. 얘네들을 빼고 예를 들어서 뭐 판시딜을 먹는다. 아 저는 이런 뭐 호르몬과 관계하는 약이 싫어요. 판시딜만 먹을게요.
저는 효과 거의 제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기본으로 깔고 네네네네. 가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 주셨네요. 지금 이진호님 질문 주셨는데 프로스카 4분의 1 먹는 거 추천해 주시는지. 저는 별로 추천은 안 해요. 잘라서 복용을 해야 네네. 되니까. 그러니까 그 비용 때문에 네. 이제 프로스카 4분의 1 먹는 거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근데요 워낙에 그 국내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프로페셔널 정품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약들이 약가가 많이 싸졌어요. 그쵸, 그쵸. 예, 많이 싸져서 이 약을 쪼갰을 때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루가 나온다. 그렇지. 그게 이제 네. 여성 입장에서 그게 아주 네. 나쁜 단점이고요. 남성의 몸에도 단점이 있어요. 자, 프로페셔 1mg짜리를 먹으면서도 네. 되게 걱정하잖아요. 그쵸. 부작용이 있을까 봐 맞습니다. 걱정하고 막 인터넷 찾아보고 네네. 나 이거 먹으면 성불구가 되지 않을까 봐 고민하시거든요. 자, 근데 프로스카를 4분의 1 쪼갰어요. 네. 프로스카가 5mm, 5mg짜리예요. 피나스테라이드 3mm 쪼개면 1.25mg이거든요. 네. 그게 그냥 사이즈로 보면 조그만 알약이지만 네. 1.25mg이면 평소에 1mg 드시면서도 고민하는 그 고민하는 거에 플러스 25%를 약을 더 드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사실 굉장히 과한 양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게 생각을 좀 하면. 과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특히나 이 약을 쪼개면 코팅이 깨지면 그 약가루가 나오잖아요. 네. 그 약가루에 뭐 물론 약가루 한 번 여성이 만졌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절대 없습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그거에 계속 접촉할 경우에는 이 약가루가 피부 흡수가 돼서 뭐 임신 중이거나 혹은 네. 수유 중인 여성에게는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잘라서 드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 다른 탈모약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다음 8번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미녹시딜에 대한 질문 좀 몇 가지 해볼게요, 선생님. 미녹시딜도 먹는 게 있고 바르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효과와 이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의 효과 실제로 보기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의 효과는 아까 얘기했듯이 유지를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미녹시딜은 좀 발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흔히 예를 드는 게 이게 있어요. 권투 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시합 중에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잠깐 링에 들어와가지고 조금 쉬었어요. 조금 쉬니까 조금 회복되니까 또 나가서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어디 터지고 멍든 게 회복이 잘 안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피나스테라이드가 그 주먹, 두들겨 패는 주먹을 억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쉬는 시간에 조금 좋은 거 연고 바르고 해도 또 두들겨면 또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제해주는 거를 쓰면서 그 바탕화에 미녹시딜을 쓰거나 그랬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미녹시딜을 그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거 바르는 게 있거든요. 피나스테라이드나 이런 거 안 하면서 그냥 먹는 것만 했을 때는 원하는 머리는 안 나면서 다리나 팔털만 막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네. 그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그 피나스테라이드는 젊었을 때 먹는 게 더 효과가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요거는 좀 맞는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게 유지하는 유지기 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발이 조금 더 많을 때 먹어서 유지를 하는 게 미용적으로 그렇겠네요. 네, 유지를 하는 데 좋겠죠. 탈모가 많이 진행된 다음에 약을 드시면 물론 그 상태에서도 유지가 되니까. 근데 막 머리가 막 나는 약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용적으로 조금 더 좋은 효과를 유지를 해야겠다. 나는 지금 내 머리를 조금 나이가 들어도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럼 그 시점에서 약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필요할 때 빠르게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8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임신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그럴 때 먹어도 되는지, 탈모약을 먹고 여유증이 생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부작용이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요. 이 내용은 또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남성이 드시고 어떤 아내와 관계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자녀를 임신하거나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남성이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약을 먹는 게 어떤 그 정자의 운동성이나 정자의 숫자에 약간 영향을 미칩니다. 약간 영향을 미치는데 그 미치는 정도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정자의 운동성이나 정자의 그 모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약을 먹는다고 해서 임신의 확률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정자가 좀 감소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사실 검사해보기 전에 모르거든요. 근데 정자가 많이 감소돼서 임신이 될락말락한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약을 드시면 좀 임신의 확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불임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도 약을 끊으면 다시 본인의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약은
이제 여성이 약을 먹었을 때 뭐 기형아 얘기를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남성이 먹었을 때는 이 약의 성분이 정액으로 나오는 이 약의 성분이 너무 미미해요. 미미하기 때문에. 이 남성이 이 약을 먹었을 때 정액으로 나오는 그 양의 300배 정도를 쥐한테 직접 여성 쥐한테 그러니까 암컷 네, 쥐에게 네. 주입을 하고 했을 때도 태아 기형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형아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은 그래도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장님은 그런 분들한테 조금 중단하기를 권고를 하시나요? 어때요? 이거는 우리 해피드럭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탈모를 치료하는 이 약과 뭐 우리가 그 남성의 성기능과 관계된 네. 비아그라 같은 네. 약 그리고 살을 빼는 약 뭐 이런 것들을 우리 해피드럭이라고 네. 어떤 인생의 삶을 즐겁게 해주는 네. 약이다. 꼭 필수적인 약은 아니지만 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해피드럭이잖아요. 근데 해피드럭을 먹으면서 불안하고 막 걱정되고 그러면 그때는 잠깐 뭐 아이가 생길 때까지 조금 끊어보시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개월 정도 그렇죠. 분들한테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계획하시고 그럴 때 좀 끊어보시고 이제 처음에 뭐 아내가 임신 초기다 뭐 그럴 때는 조금 끊어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본인이 너무 불안해하는 분들에 걱정하신다 한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네, 근데 과학적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유증이라는 거는 이게 여성용 유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유증이. 네네.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실제로 약을 먹고 그 가슴이 약간 그 유선이 발달을 하고 원래 남성은 유선이 발달하면 안 되죠. 네. 유선이 발달한다거나 이 가슴에 지방이 쌓이면서 가슴이 좀 커지는 네.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보셨어요 혹시? 저는 본 적은 임상에서? 있어요. 아 그래요? 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도 보는 탈모 환자가 수십 명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다 네. 보면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아마 저를 만나고 가신 탈모 환자가 우리나라에 아마 몇만 명 그쵸. 이상 되실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중에 제가 진짜 이분은 진짜 여유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 5손가락 안에 꼽는 것 같아요. 본인이 여유증인 것 같다라고 오셨던 분들 중에. 네네네. 그러니까 그 여유증도 굉장히 적은 퍼센트이기 때문에 생기지 않은 일을 미리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혹시나 생겼다고 네. 하더라도 만약에 중단을 한다. 네. 그럼 다시 돌아. 근데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아 그래요? 예, 여유증은 일단 그 이쪽에 지방 세포가 좀 유선이 좀 늘어났을 경우에는 이 약을 중단해도 이게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잘.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가슴 지방 흡입 같은 게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있다. 네. 근데 그러네요. 어쨌든 퍼센트가 워낙 작기 때문에 네네네. 그 사실 이런 작은 퍼센트까지 미리 고민하고 막 그래가지고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아주 미미하다라고 네네.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9번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용을 하다가 중단을 하면 더 빠진다. 그래서 네,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좀 뭐 그림 제가 자료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 제가 준비를 못 해가지고요. 탈모약을 복용해서 머리가 유지를 하거나 좀 증가를 했어요. 중단을 해서 다시 줄어드는 그 속도는요. 그냥 먹지 않는 사람이 그냥 놔뒀을 때 중단하는 그냥 자신의 약을 먹지 않았을 네네네. 때 모발이 줄어드는 그 속도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줄어들지 네. 아니면 조금 좋아진 상태에서 올라간 줄어들지. 상태에서 줄어들지를 네. 선택하면 되는 거군요. 근데 아무래도 올라간 상태에서 줄어드는 게 그러네요. 나중에 네. 미용적으로 좀 더 낫겠죠? 네. 그러니까 굳이 복용하다가 중단하면 뭐 빠지는 것 때문에 더 고민하고 그러실 필요 없고요. 네네네. 네, 뭐 드시면 됩니다. 네, 요거 네. 때문에 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10번째 보도록 할게요. 정말 이제 가장 최후의 네네.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발 이식을 하고 나면 약을 안 먹어도 되나요? 어때요? 네, 이거 완전히 X입니다. 완전히 X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발 이식은 탈모 치료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미용 성형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탈모 치료, 이거는 네. 어떤 치료라는 얘기는 본인의 어떤 증상을 줄여주고 어떤 좋은 항상성을 회복해주고 이게 치료잖아요. 네. 모발 이식은 그 조금 튼튼하게 오랫동안 그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뒷머리를 떼어다가 부족한 앞에다 심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 코를 높이고 혹은 쌍꺼풀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식의 미용 생각하니까 성형이에요. 쉽네요. 네. 근데 이 미용 성형도 예를 들어서 코를 높이는데 저는 이제 코끝만 높이고 싶어요. 네. 근데 그게 콧대가 좀 이쁜 사람이 코끝만 높여 이쁘지 콧대가 다 주저앉아 있는데 코끝만 높인다고 이뻐 보일까요? 조금 조화가 맞아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 모발 이식도 앞에 심어놓은 털, 우리가 뒤에서 뽑아서 앞에 심은 털만으로 머리 전체를 덮을 수가 없어요. 좋은 모양을 못 만들고 그 주변에 자기의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머리털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을 성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더 이상 그 주변에 받치고 있는 머리털들이 진행을 안 되게 해줘야죠. 그런 상태에서 모발 이식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네네. 모발 이식만 대뜸 해놓고 탈모약을, 그러니까 탈모에 어떤 진행이 많은 분이 모발 이식만 하고 탈모 그 약을 안 먹으면 이식을 하고 당장에 뭐 한 1, 2년은 좋을 거예요. 근데 한 3, 4년, 4, 5년 후에는 이식한 털만 남고 주변은 다 대머리가 돼 있겠죠. 너무 그러네요. 모양이 보기 안 좋겠죠. 그렇게 되면. 네, 어쨌든 심은 머리는 영구적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거의 반영구적. 그러니까 그 100% 영구적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어. 왜냐하면 노화에 의해서 또 또 줄어들잖아요. 빠질 이건 수 생체 있으니까. 조직이기 예. 때문에. 근데 뭐 어떤 급격하게 남성 탈모가 진행되듯이 급격히 심은 털이 뭐 탈모, 남성의 탈모로 대머리로 이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10가지 내용을 다 알아봤는데요.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네, 네. 질문을 네. 제가 막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시간이 아주 조금 남긴 했지만 질문 몇 개만 받아보고 네. 마무리해도 될까요? 원빈도 눈두개 나도 눈두개님이 질문 주셨는데 이게 사실 머리가 나게 하는 음식은 없다. 다들 알고는 있지만 왜 탈모에 좋은 샴푸나 음식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에 왜? 대한 네. 니드가 되게 많으신 거고요. 네네. 탈모에 좋은 샴푸나 음식이 끊임없이 사실을 유혹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특효약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로 어떤 확실한 약이 있거나 확실한 치료가 있다라고 하면 저렇게 뭔가 이렇게 그 유혹하는 민간요법이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없겠죠. 너무나 확실한 게 있으면.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라는 너무나 좋은 약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유지지 뭐 막 확 좋아지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 간극을 채우려는 여러 가지 뭐 노력 내지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맞습니다.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음. 머리를 좋아지게 머리가 나게 하는 음식은 저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머리를 나빠지게 하는 거를 그래도 좀 막아줄 수 있는 음식 그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그 항산화제. 네. 실제로 우리가 탈모가 진행될 때는 그 산화라는 거는 우리 어떤 염증이라든가 노화를 일으키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항산화제들. 저는 블루베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블루베리라든가 뭐 네. 여러 가지 항산화 음식들이 네, 여러 있죠. 가지 많잖아요. 네, 그런 네. 것들이 뭐 토마토라든가 토마토의 라이코펜 같은 게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머리의 어떤 탈모 진행을 그래서 좀 더디게 해주는 그런 음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광고도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에 안 흔들릴 수가 그렇죠. 없을 것 네네, 같기는 네. 합니다. 네. 지금 오프더블님이 탈모 안 오게 하는 약을 만들면 노벨상 받는다고. 뭐 진짜로 이거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쵸. 네, 근데 네. 노벨 프라이즈를 그 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진지하신 분들이어가지고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임상에 적용하는 저런 데는 노벨상 안 줘요. 아, 그래요? 네, 뭔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걸 뭘 해야 주더라고요. 다 그렇군요. 노벨상 받는 분들 보면. 네. 사실 정말 필요한 약인데요. 네, 그렇죠? 네. 해피드럭은 아마 네. 노벨상을 못 받을 거예요. 대신에 돈방석에 앉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 블루베리 어떻게 먹으세요라는 질문 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블루베리를 네. 한 10년째 먹는 것 같아요. 진짜요? 거의 이거 매일 완전 아침에 메모감이네요. 먹습니다. 네. 그 어떻게 먹냐면 네네네네. 저는 그 냉동 블루베리를 사요. 네. 냉동 블루베리를 사서 아침에 제가 먹기 한 30분 전에 꺼내 놓습니다. 그릇에 약간 네. 녹아야 맛있어요. 네네네. 반쯤. 그 냉동 블루베리에다가 호두 한 반 주먹, 오. 아몬드 반 주먹, 거기다가 우유를 부어가지고 네네네. 그거를 시리얼처럼 먹어요. 매일 드시나요? 그거? 저는 그게 제 아침 식사예요. 아, 진짜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블렌더 네, 뭐 그 초고속 블렌더 있잖아요. 네, 굉장히 잘 맞습니다. 갈라요. 네네네네. 잘 갈아지는 거. 거기에다가 그 블루베리를 넣고 바나나를 하나 넣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호두, 아몬드 거기다 그 맛가루를 조금 넣거든요. 지금 뭐 좋은 네. 거 다 넣으시는 거 맛가루 아니에요? 조금 넣고 코코아닙스라고 아세요? 네. 카카오닙스. 네네, 카카오닙스를 또 조금 넣습니다. 어머. 그거를 갈아서 마십니다. 네. 이거 진짜 네. 제가 그렇게 네. 먹기 시작한 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몸에 좋아서 그거를 뭐 먹는 것도 있지만 네네. 너무 맛있어요, 그게. 정말 질리질 않아요. 맛있어서 드시나? 질리질 않아요. 너무 맛있어서. 아, 그러면은 또 너무 궁금하신가 봐요. 원장님이 이렇게 네. 레시피를 공개해 주시니까 어디 산 거 드시냐는 질문까지 나왔어요. 어디 그냥 뭐 아무거나 사면 되나요? 어때요? 이건 근데 진짜 브랜드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제가요 여러 군데 사먹거든요. 이마트에서도 사보고 어머, 킴스클럽에서 이거. 사보고 현대백화점에서 사보고 뭐 롯데백화점에서 네. 사보고 다 사봤는데 네네. 제 입맛에 딱 맞는 거는 네네.
저는 현대백화점에 있어요. 근데 그게 백화점 그 어떤 마트마다 자기네가 늘 수입하는 딱 그게 있어요. 블루베리가. 아, 네네네. 근데 제 입맛엔 현대백화점 게 제일 맞아요. 사실 기준이 맛인가요, 지금? 네, 저는 맛입니다. 기준은. 네, 기준이 맛이기 때문에 참고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질문 너무 많아서 다 받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끝나버렸어. 너무 저도 네. 아쉽네요. 이거 또 모시고 싶어요. 딸기팔공이 거는 아까 후원해 주셨는데 아, 맞아요. 하나 이거 얘기를- 딸기팡콩님 거 네. 하나만 더 받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프로페시 약, 피나스테라이드 약인데 원래 전립선 약인데 이거 복용하면 성기능이 떨어지는지, 뭐 지루성 두피염, 남녀 탈모 차이가 있는지. 네, 요거 앞에 이제 성기능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앞에 제가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네.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퍼센트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 미리 지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지루두피염의 DHT의 영향을 좀 받아요. 지루두피염. 그 실제 피지가 증가하는 분들은. 네네. 그래서 프로페시아나 두타스테로이드가 조금 그런 쪽에 좋은 쪽으로 약간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 약을 먹었을 때 그 두피 피지가 확 줄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 피지가 심한 분들은 이 약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피지를 조절하는 약이 조금 필요할 수 있고요. 네. 남녀 차이가 있는데요. 네. 남자에는 효과가 있지만 여자에는 사실 그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 네. 남자에 있는 만큼은. 네,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다 답변을 해주셨고, 아, 저도 1시간 너무 짧네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블루베리가 좋다라는 요거 꿀팁까지 기억을 하면서, 현대백화점 사장님이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저도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다음 주 화요일 9시에 여성 탈모 팩트체크 10가지로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도 많이 많이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원장님 보내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